이현우는 익숙한 손길로 수술용 메스를 쥐었다. 그의 앞에는 생명이 위태로운 환자가 있었고 그의 손끝에서는 섬세하고 정확한 움직임이 이어졌다. 그는 뛰어난 실력으로 명성을 얻은 외과 의사였지만 그의 내면은 깊은 상처로 얼룩져 있었다. 10년 전 그의 어린 여동생 지윤이는 갑작스러운 화재 사고로 목숨을 잃었고 부모님 또한 그 충격으로 세상을 떠났다. 홀로 남겨진 현우는 오직 수술실에서만 진정한 안식과 목적을 찾을 수 있었다. 그는 고독했고 그의 세상은 차갑고 무미건조했다. 어느 비 오는 날 오후 현우는 습관처럼 동물보호소를 찾았다. 그는 그곳에서 삶의 작은 위안이라도 찾을 수 있을까 하는 막연한 기대를 안고 있었다. 보호소 안은 온갖 종류의 개들이 시끄럽게 짖고 있었지만 그의 시선은 한 구석에 웅크리고 있는 거대한 백구에게 닿았다. 녀석은 다른 개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홀로 떨어져 있었으며 그의 눈빛은 맹수처럼 사납고 경계심으로 가득했다. 직원들은 녀석을 괴물이라 부르며 접근조차 하지 못하게 했다. 선생님, 저 녀석은 좀 다릅니다. 사람에게도 으르렁거리고 다른 개들을 공격해서 아무도 입양하려 하지 않아요. 혹시라도 다치실 수 있으니 가까이 가지 마세요. 직원은 진심으로 그를 걱정하며 만류했다. 하지만 현우는 이상하게도 녀석에게 강하게 이끌렸다. 녀석의 사나운 눈빛 속에서 현우는 자신과 닮은 고독과 상처를 보았다. 그는 녀석에게 조용히 다가갔다. 다른 개들이 으르렁거리며 짖어댔지만 백구는 현우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현우는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녀석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놀랍게도 녀석은 으르렁거리는 대신 현우의 손길에 고개를 비비며 작게 낑낑거렸다.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온 주인을 만난 듯한 반응이었다. 현우는 망설임 없이 백구를 입양하기로 결심했다. 직원들은 그의 결정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바라봤지만 현우의 눈빛은 확고했다. 그는 백구에게 설기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그의 여동생 지윤이의 어릴 적 별명이었다. 설기는 현우의 유일한 가족이 될 것이었다. 새집에서의 첫날 밤, 현우는 설기와 함께 거실에 앉아 있었다. 설기는 낯선 환경에서도 의외로 침착하게 주변을 탐색했다. 녀석은 넓은 집 안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더니 갑자기 서재 한쪽 벽 앞에 멈춰 섰다. 녀석은 코를 킁킁거리며 벽 냄새를 맡더니 이내 앞발로 벽을 긁어대기 시작했다. 녀석의 긁는 소리는 밤의 정적을 깨고 현우의 신경을 긁었다. 설기는 맹렬하게 벽을 긁어댔고 그의 눈빛은 마치 그 안에 무언가 숨겨져 있다는 듯 강렬하게 빛났다. 설기야, 왜 그래? 거기에 아무것도 없어. 현우는 설기를 말렸지만 녀석은 아랑곳하지 않고 벽을 긁어댔다. 현우는 설기를 안아 올렸지만 녀석은 평소와 달리 강하게 발버둥치며 벽을 향해 으르렁거렸다. 설기의 눈빛은 마치 공포와 분노가 뒤섞인 듯 섬뜩하게 빛났다. 현우는 설기를 진정시키려 애썼지만 소용없었다. 결국 그는 설기를 다른 방에 데려다 놓아야 했다. 하지만 방에 갇힌 설기는 밤새도록 울부짖고 짖어댔다. 그 소리는 현우의 잠을 방해했고 그의 불안감을 증폭시켰다. 다음 날 아침, 현우는 설기가 긁어댄 벽을 살펴보았다. 고급스러운 벽지에는 설기의 날카로운 발톱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있었다. 현우는 설기의 행동이 단순한 장난이 아님을 직감했다. 녀석은 평소에 이런 행동을 한 적이 없었다. 혹시 이 벽 뒤에 정말로 무언가 있는 것일까?
현우는 설기의 행동과 10년 전 가족에게 일어났던 비극적인 사고 사이에 어떤 연관성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품기 시작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이 피어올랐다. 며칠 밤낮으로 설기의 이상 행동이 계속되자 현우는 결국 결단을 내렸다. 그는 도구를 들고 설기가 그토록 집착하는 벽 앞에 섰다. 설기는 현우의 행동에 흥분하며 꼬리를 흔들었다. 녀석의 눈빛은 기대감과 함께 알 수 없는 간절함으로 가득했다. 현우는 심호흡을 하고 벽을 부수기 시작했다. 망치질 소리가 낡은 집 안에 요란하게 울려 퍼졌다. 벽지가 찢어지고 석고보드가 부서져 내렸다. 벽 안쪽에 숨겨진 공간이 드러나는 순간 현우는 충격에 휩싸였다. 그곳에는 낡은 철문이 있었다. 철문은 녹슬고 오래되어 보였지만 단단하게 잠겨 있었다. 현우는 철문을 보자마자 알 수 없는 불길한 예감에 사로잡혔다. 마치 이 문 너머에 자신도 모르는 어둠이 도사리고 있는 듯했다. 설기는 철문을 보자마자 더욱 격렬하게 지저댔다. 녀석의 짖는 소리는 과거의 상처와 연결된 듯 슬프고 절박하게 들렸다. 현우는 철문을 부수기로 결정했다. 그는 도구를 이용해 철문을 뜯어냈다. 낡은 철문이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떨어져 나갔다. 그 안에는 어둡고 축축한 비밀 통로가 있었다. 통로 안에서는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함께 알 수 없는 약품 냄새가 진동했다. 현우는 설기를 안고 조심스럽게 통로 안으로 들어섰다. 통로는 예상보다 길었다. 그의 발소리가 어둠 속에서 메아리 쳤다. 통로 끝에는 작은 방이 있었다. 방 안은 먼지와 거미줄로 가득했지만 한쪽 벽면에는 낡은 연구 장비들이 놓여 있었다. 현우의 부모님은 뛰어난 뇌과학자들이었고 오리온 프로젝트라는 비밀 연구를 진행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그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부모님은 그에게 단 한 번도 자신들의 연구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해 준 적이 없었다. 현우는 방 안을 둘러보다가 책상 위에 놓인 낡은 일기장 하나를 발견했다. 일기장은 그의 아버지의 필체로 쓰여 있었다. 현우는 일기장을 펼쳤다. 일기장에는 아버지의 일상과 함께 오리온 프로젝트라는 이름이 반복적으로 등장했다. 그리고 한 남자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T.K. 장군. 아버지와 어머니는 이 프로젝트에 참여했으며 T.K. 장군이라는 인물과 함께 일을 하고 있었다. 일기장에는 T.K. 장군이 이 프로젝트를 악용하려 한다는 내용과 함께 현우의 부모님이 그를 막기 위해 노력했다는 기록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런 글이 쓰여 있었다. 지윤이는, 설기는 우리의 마지막 희망. 이 모든 진실을 현우에게. 현우의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다. 설마 설기가 이 프로젝트와 연관이 있는 것일까? 그리고 부모님과 지윤이의 죽음도 이 오리온 프로젝트와 T.K. 장군과 관련이 있는 것일까? 그때 일기장 사이에 끼워져 있던 낡은 사진 한 장이 떨어졌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부모님과 T.K. 장군, 그리고 어린 지윤이, 그리고 설기와 똑같이 생긴 강아지 한 마리가 함께 서 있었다. 강아지의 귀에는 작은 상처가 있었다. 현재 설기의 귀에 있는 상처와 똑같았다. 현우는 설기를 바라봤다. 설기는 현우의 옆에 얌전히 앉아 그의 얼굴을 올려다봤다. 녀석의 눈빛은 슬픔과 함께 알 수 없는 고통으로 가득했다. 마치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는 듯했다. 현우는 설기가 부모님이 말한 오리온 프로젝트의 결과물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리고 녀석의 눈빛 속에서 그는 어린 지윤이의 그림자를 보았다. 설기는 지윤이의 영혼을 품고 있는 듯했다. 그 순간
비밀 통로 밖에서 희미한 발소리가 들려왔다. 현우는 놀라 일기장과 사진을 가방에 넣고 설기를 끌어안았다. 누군가 이곳에 온 것이 분명했다. 현우는 비밀 통로 안쪽으로 몸을 숨겼다. 잠시 후 어둠 속에서 그림자 같은 형체들이 나타났다. 그들은 검은색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었다. 그들의 눈빛은 차갑고 냉정했다. 그들은 방 안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그들은 마치 무엇인가를 찾고 있는 듯했다. 현우는 숨을 죽였다. 녀석들은 T.K. 장군의 부하들이라고 직감했다. 그들은 현우가 숨어 있는 곳까지 다가왔다. 현우의 심장은 격렬하게 뛰었다. 설기는 현우의 품에서 잔뜩 경계하며 으르렁거렸다. 남자들이 현우가 숨어 있는 곳으로 손을 뻗는 순간 설기가 맹렬히 뛰쳐나와 남자들에게 달려들었다. 녀석의 몸놀림은 상상을 초월했고 녀석의 송곳니는 날카로웠다. 남자들은 설기의 예상치 못한 공격에 당황하며 비명을 질렀다. 설기는 남자들을 공격하며 시간을 벌었고 현우는 그 틈을 타 비밀 통로 밖으로 도망쳤다. 그는 설기를 기다리지 않고 달렸다. 설기는 그를 따라 맹렬히 달렸다. 그들은 집 밖으로 나와 어둠 속으로 몸을 숨겼다.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현우는 뒤에서 들려오는 총소리를 들었다. 그의 가족을 죽인 것도, 그리고 지금 자신을 쫓는 자들도 타케 장군과 그의 부하들이라는 것을 그는 확신했다. 현우는 설기를 끌어안고 달렸다. 그의 가슴 속에는 분노와 함께 알 수 없는 사명감이 타올랐다. 그는 부모님의 마지막 유언처럼 설기를 보호하고 타케 장군의 모든 악행을 세상에 폭로하겠다고 다짐했다. 설기는 그의 옆에서 든든하게 그의 새로운 싸움을 지켜보고 있었다. 녀석의 눈빛은 마치 오빠, 우리가 함께 할 거야 라고 말하는 듯했다. 이현우는 설기를 품에 안고 밤의 장막 속으로 깊이 사라져 갔다. 그의 등 뒤에서는 총성이 멎지 않고 울려 퍼졌지만 현우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부모님의 비밀과 설기의 정체, 그리고 오리온 프로젝트라는 거대한 그림자가 그의 어깨를 짓눌렀다. T.K. 장군이라는 이름은 그의 뇌리에 박혀 지워지지 않는 고통의 상징이 되었다. 현우는 달리고 또 달렸다. 그의 심장은 격렬하게 뛰었고 늑골을 찌르는 듯한 통증이 느껴졌지만 그는 멈출 수 없었다. 그의 손에는 아버지의 일기장과 사진이 들려 있었고 그의 품에는 설기가 있었다. 이 모든 진실을 세상에 폭로해야 할 책임감이 그를 움직였다. 한참을 달려 숲속 깊숙한 곳에 다다르자 현우는 간신히 숨을 고르기 위해 멈춰 섰다. 설기는 그의 품에서 내려와 현우의 다리에 몸을 비볐다. 녀석의 따뜻한 온기가 현우의 지친 몸에 위로를 주었다. 현우는 설기를 쓰다듬으며 녀석의 귀에 대고 속삭였다. 설기야, 네가 정말 부모님이 말씀하신 그 오리온 프로젝트의 결과물이었어. 그리고 그 상처는, 그의 목소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떨렸다. 설기는 현우의 얼굴을 올려다봤다. 녀석의 눈빛은 슬픔과 함께 알 수 없는 현명함으로 빛났다. 마치 그가 겪었던 모든 고통을 이해하고 있다는 듯 했다. 현우는 가방에서 아버지의 일기장을 다시 꺼내 들었다.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나는 휴대폰 불빛에 의지해 일기장을 다시 읽어 내려갔다. 일기장에는 오리온 프로젝트에 대한 상세한 기록이 담겨 있었다. 부모님은 뛰어난 뇌과학자였고 T.K. 장군은 그들의 연구를 군사 목적으로 악용하려 했다. 그는 인간의 지능을 가진 궁연을 만들어 전쟁에 투입하려 했던 것이다.
설기는 바로 그 프로젝트의 첫 번째 성공작이었다. 부모님은 설기를 단순한 실험체로 보지 않았다. 녀석에게는 인간의 지능과 감성을 주입하려 했던 순수한 의도가 담겨 있었던 것이다. 일기장에는 T, K, 장군이 프로젝트를 통해 얻은 기술을 국제범죄 조직에 팔아넘기려 했다는 내용도 담겨 있었다. 부모님은 그 사실을 알고 T, K, 장군에게 반대하다가 목숨을 잃은 것이 분명했다. 현우는 부모님의 억울한 죽음에 치를 떨었다. 그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설기는 현우의 눈물을 핥으며 위로했다. 현우는 설기를 꽉 끌어안았다. 녀석은 단순한 개가 아니었다. 녀석은 부모님의 마지막 희망이자 T, K, 장군의 악행을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증거였다. 녀석은 부모님의 사랑과 희생이 깃든 살아있는 유산이었다. 그때 숲속에서 희미한 발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T, K. 장군의 부하들이었다. 그들은 끈질기게 현우를 추격하고 있었다. 현우는 설기를 품에 안고 다시 달리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방향을 틀어 도심으로 향했다. 인적이 많은 곳으로 가면 그들의 추격을 따돌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현우는 새벽녘에야 겨우 도심 외곽의 한적한 주택가에 도착했다. 그의 몸은 만신창이가 되었지만 그는 멈출 수 없었다. 그는 아는 사람의 집에 숨을 수도 있었지만 혹시라도 그들에게 피해가 갈까 두려웠다. 그는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한 남자를 떠올렸다. 박경희. 아버지의 일기장에서 자주 언급되었던 이름이었다. 아버지는 박경희가 자신의 연구 동료였으며 오리온 프로젝트에 대해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었다. 현우는 주소록을 뒤져 박경희의 연락처를 찾아냈다. 그는 망설임 끝에 전화를 걸었다. 몇 번의 신호음 끝에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누구시죠? 접니다. 이현우입니다. 이 박사님 아들. 현우의 목소리는 떨렸다. 전화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다. 현우, 네가 어떻게... 박경희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함께 알 수 없는 감정이 뒤섞여 있었다. 현우는 박경희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했다. 박경희는 현우의 이야기를 듣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오리온 프로젝트. 결국 이렇게 되는군. 알겠네. 내가 자네를 도와주겠네. 일단 내가 있는 곳으로 오게. 박경희는 현우에게 자신의 주소를 알려주었다. 현우는 설기를 데리고 박경희의 집으로 향했다. 박경희의 집은 조용하고 한적한 곳에 있었다. 그는 현우를 보자마자 반갑게 맞이했다. 그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롭고 총명했다. 박경희는 현우의 부모님과 함께 오리온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유전 공학자였다. 그는 부모님과 함께 K 장군의 악행을 막으려 했지만 역부족이었다. T, K 장군의 막강한 권력과 잔혹함 앞에서 그는 무력할 수밖에 없었다. 현우의 부모님 죽음 이후 그는 죄책감에 시달리며 은둔 생활을 해왔다고 했다. 현우는 박경희에게 아버지의 일기장과 사진, 그리고 오리온 프로젝트 자료들을 건넸다. 박경희는 자료들을 꼼꼼히 살펴보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 모든 것이 사실이었군. 이 박사님과 사모님은 끝까지 T, K 장군에게 맞서 싸우셨어. 그리고 설기는 바로 자네 부모님의 마지막 희망이었어. 박경희는 설기를 바라봤다. 설기는 박경희를 보자마자 꼬리를 살랑이며 방였다. 박경희의 눈빛에는 알 수 없는 그리움과 슬픔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설기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설기야, 네가 이렇게 살아있었을 줄이야.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박경희는 현우에게 오리온 프로젝트의 모든 것을 상세히 설명해 주었다. 프로젝트는 단순히 궁견을 만드는 것을 넘어 인간의 뇌 기능을 조작하여 완벽한 초인 병사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했다. TK 장군은 이 기술을 전 세계에 팔아넘겨 막대한 부하 권력을 얻으려 했다. 현우의 부모님은 이 기술의 위험성을 깨닫고 TK 장군의 계획을 막으려 했지만 오히려 그에게 살해당하고 말았다. 그리고 설기는 부모님이 TK 장군으로부터 빼돌린 프로젝트의 유일한 생존자이자 증거였다. 설기의 몸에는 부모님이 남긴 마지막 흔적과 함께 오리온 프로젝트의 모든 비밀이 담겨 있었다. 특히 설기의 귀에 있는 상처는 지윤이가 불의의 사고를 당한 후 부모님이 지윤이의 DNA 일부를 설기에게 이식하는 과정에서 생긴 흔적이었다. 지윤이의 기억과 감각이 설기에게 부분적으로 이식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박경희는 덧붙였다. 현우는 충격에 휩싸였다. 그의 부모님은 단순한 사고로 죽은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거대한 악에 맞서 싸우다 희생된 영웅이었다. 그리고 설기는 부모님이 남긴 마지막 선물이었다. 민주는 복수심에 불타는 동시에 부모님의 숭고한 뜻을 이어받아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꼈다. 박경희는 TK 장군을 잡기 위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는 과거 자신이 경찰이었던 경험을 살려 TK 장군의 은신처와 그의 비리를 조사했다. 현우는 설기와 함께 박경희의 계획을 도왔다. 설기는 TK 장군의 부하들이 사용하는 특정 주파수의 소리를 감지하거나 은밀한 통로를 찾아내는 등 놀라운 능력을 발휘했다. 설기의 도움으로 그들은 타카 장군의 거대한 범죄 네트워크의 실체를 파헤칠 수 있었다. 그때 박경희의 집 밖에서 요란한 발소리가 들려왔다. TK 장군의 부하들이었다. 그들은 박경희의 집까지 추격해온 것이었다. 박경희는 창밖을 내다보더니 얼굴이 굳어졌다. 젠장, 이렇게 빨리 올 줄이야. 현우군 설기를 데리고 내가 숨겨둔 비밀 통로로 도망치게 내가 시간을 벌겠네. 박경희는 현우에게 낡은 USB 하나를 건넸다. 이 USB에는 TK 장군의 모든 비리 자료와 오리온 프로젝트의 핵심 증거들이 담겨 있네. 이것을 세상에 폭로해야 해. 이것만이 자네 부모님의 억울함을 풀고 K 장군을 잡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야. 박경희는 총을 들고 현관문으로 향했다. 현우는 박경희를 말리려 했지만 박경희는 고개를 저었다. 그의 눈빛은 비장했다. 이것이 내가 자네 부모님에게 진 마지막 빚일세. 어서 가게. 총성이 울려 퍼졌다. 현우는 설기를 품에 안고 박경희가 알려준 비밀 통로로 뛰어들었다. 그의 뒤에서는 총성과 비명소리가 뒤섞여 들려왔다. 현우는 박경희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반드시 TK 장군의 모든 악행을 세상에 폭로하고 부모님과 박경희의 억울함을 풀어주겠다고 다짐했다. 그의 가슴 속에는 슬픔과 분노, 그리고 반드시 승리하겠다는 강렬한 의지가 타올랐다. 그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다. 그의 곁에는 설기가 있었고 그를 믿어주는 부모님과 박경희의 희생이 있었다. 그는 이 모든 것을 걸고 K 장군과의 마지막 싸움을 준비할 것이었다. 박경희의 희생은 현우의 가슴에 깊은 상처를 남겼지만 동시에 그에게 타오르는 불씨가 되었다. 그의 손에 들린 USB는 단순한 저장 매체가 아니었다. 그것은 부모님과 박경희의 목숨이 담긴 TK 장군의 추악한 진실을 파헤칠 마지막 희망이었다. 현우는 설기를 품에 안고 밤의 어둠 속을 미친 듯이 달렸다. 그의 등 뒤에서는 총성이 메아리쳤고 TK
장군의 부하들이 그림자처럼 끈질기게 따라붙었지만 그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정의를 향한 그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을 것이었다. 새벽녘, 현우는 가까스로 인적이 드문 한적한 항구 마을에 도착했다. 그의 몸은 만신창이가 되었고 온몸의 근육은 비명을 질렀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그는 숨을 고르기 위해 낡은 창고 건물 뒤편에 몸을 숨겼다. 설기는 현우의 품에서 내려와 그의 다리에 몸을 비볐다. 녀석의 따뜻한 온기가 현우의 지친 몸에 위로를 주었다. 현우는 설기를 쓰다듬으며 녀석의 작은 몸에서 느껴지는 강인함에 다시 한번 놀랐다. 현우는 가방에서 USB를 꺼내 들었다. 휴대폰에 연결하여 내용을 확인했다. USB 안에는 오리온 프로젝트의 모든 과정과 타케이 장군의 비리가 담긴 방대한 자료들이 들어있었다. 연구보고서, 회계장부, 그리고 K 장군과 국제범죄조직 간의 거래 내역이 담긴 녹취록까지. 현우는 자료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며 타케이 장군의 악행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오리온 프로젝트는 인간의 뇌 기능을 조작하여 특정 명령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초인 병사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했다. K 장군은 이 기술을 전 세계의 독재자들과 테러 단체에 팔아넘겨 막대한 부와 권력을 얻으려 했다. 현우의 부모님은 이 기술의 위험성을 깨닫고 K 장군의 계획을 막으려 했지만 오히려 그에게 살해당한 것이었다. 그리고 설기는 부모님이 K 장군으로부터 빼돌린 프로젝트의 유일한 생존자이자 K 장군의 악행을 증명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였다. 녀석의 몸에는 부모님이 남긴 마지막 흔적과 함께 오리온 프로젝트의 모든 비밀이 담겨 있었다. 특히 설기의 귀에 있는 상처는 지훈이가 불의의 사고를 당한 후 부모님이 지훈이의 DNA 일부를 설기에게 이식하는 과정에서 생긴 흔적이었다. 지훈이의 기억과 감각이 설기에게 부분적으로 이식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박경희는 덧붙였다. 현우는 USB 속에서 충격적인 영상을 발견했다. 그것은 그의 아버지가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직접 촬영한 영상이었다. 영상 속에서 젊은 시절의 부모님은 활기찬 모습으로 설기를 훈련시키고 있었다. 설기는 영상 속에서 놀라운 학습 능력과 지능을 보여주었다. 그런데 영상 중간에 K 장군이 나타나 현우의 아버지와 언쟁을 벌이는 장면이 나왔다. K 장군은 설기를 병기라고 부르며 더욱 잔혹한 훈련을 요구했고 현우의 아버지는 이에 반대하며 설기를 보호하려 했다. 영상의 마지막 장면은 충격적이었다. K 장군이 현우의 아버지를 폭행하고 설기가 현우의 아버지를 보호하기 위해 K 장군에게 달려드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 순간 화면은 끊어졌다. 현우는 오열했다. 그의 부모님은 그렇게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했던 것이었다. 그리고 설기는 그 모든 것을 지켜봤던 유일한 증인이었다. 설기는 현우의 옆에 조용히 앉아 그의 눈물을 핥았다. 녀석의 눈빛은 마치 오빠, 나를 믿어줘. 내가 진실을 밝힐게 라고 말하는 듯했다. 현우는 설기를 꽉 끌어안았다. 녀석은 그의 부모님의 영혼을 품고 그와 함께 싸워줄 유일한 존재였다. 그때 창고 밖에서 희미한 발소리가 들려왔다. K 장군의 부하들이었다. 그들은 끈질기게 현우를 추격해온 것이었다. 현우는 설기를 품에 안고 창고 뒤편에 어두운 골목길로 숨어들었다. 그는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이제 K 장군과 정면으로 맞서 싸울 방법을 찾아야 했다.
현우는 골목길 끝에 있는 낡은 술집 간판을 발견했다. 바다 그림자, 왠지 모르게 끌리는 듯했다. 그는 설기를 품에 안고 술집 안으로 들어섰다. 술집 안은 어둡고 조용했다. 낡은 카운터에는 한 노인이 앉아 있었다. 그의 얼굴은 주름투성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날카롭고 깊어 보였다. 그는 현우를 보자마자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젊은이, 이런 곳에 어인 일인가 혹시 무언가를 찾고 있는 건가? 노인의 목소리는 낮게 깔렸다. 그는 현우의 옆에 앉아있는 설기를 뚫어져라 쳐다봤다. 저 녀석 보통 개가 아니군. 아주 특별한 눈빛을 가지고 있어. 현우는 노인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했다. 노인은 현우의 이야기를 듣더니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는 자신을 강노인이라고만 소개했다. 그리고 과거 이 지역에서 해양구조대원으로 근무했으며 T.K. 장군의 아버지와 인연이 있었다고 말했다. T.K. 장군의 아버지는 과거 이 항구 마을의 어업조합장이었으며 지역 주민들에게 존경받는 인물이었다. 하지만 그는 아들의 비윤리적인 연구를 반대하다가 불의의 사고로 사망했다고 했다. 강 노인은 T.K. 장군의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유언을 들려주었다. 만약 나의 아들이 잘못된 길을 간다면 그를 막아주게. 그리고 그의 모든 악행을 세상에 알려주게. 현우는 강 노인의 말에 놀랐다. T.K. 장군에게 그런 아버지가 있었다니. 강 노인은 T.K. 장군의 아버지가 과거 오리온 프로젝트에 대해 알게 되었고 아들의 비윤리적인 연구를 막기 위해 노력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T.K. 장군은 아버지마저 제거하고 프로젝트를 강행했던 것이었다. 강 노인은 T.K. 장군의 아버지로부터 받은 오리온 프로젝트의 추가 자료와 함께 T.K. 장군의 아버지와 현우의 부모님이 비밀리에 주고받았던 편지들을 가지고 있었다. 강 노인은 현우에게 자료들을 건넸다. 자료 속에는 오리온 프로젝트의 초기 단계에서 T.K. 장군이 자신의 아버지를 속이고 연구 자금을 빼돌렸다는 증거가 담겨 있었다. 그리고 현우의 부모님과 T.K. 장군의 아버지가 함께 T.K. 장군을 막기 위한 계획을 세웠다는 내용도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계획은 T.K. 장군에게 발각되었고 결국 세 사람 모두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했던 것이었다. T.K. 장군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아버지마저 버리는 악마 같은 놈일세. 그는 자신의 악행을 숨기기 위해 모든 증거를 인멸하고 관계자들을 살해했지. 자네 부모님도 그 희생자 중 한 분일세. 강 노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있었다. 현우는 강 노인의 말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T.K. 장군의 잔혹함은 상상을 초월했다. 현우는 설기를 품에 안았다. 녀석은 현우의 품에서 편안하게 잠들어 있었다. 녀석은 부모님과 타케, 장군 아버지의 마지막 희망이자 그 모든 비극의 생존자였다. 그때 술집 밖에서 요란한 발소리가 들려왔다. T.K. 장군의 부하들이었다. 그들은 술집까지 추격해온 것이었다. 강 노인은 현우에게 자료를 넘겨주며 말했다. 내가 시간을 벌겠네. 자네는 설기와 함께 도망치게 이 자료를 세상에 알리고 T.K. 장군의 모든 악행을 폭로해야 해. 이것만이 그들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야. 강 노인은 낡은 엽총을 들고 술집 문 쪽으로 향했다. 현우는 강 노인을 말리려 했지만 강 노인은 고개를 저었다. 그의 눈빛은 비장했다. 이것이 내가 자네 부모님과 T.K.
K 장군의 아버지에게 진 마지막 빚일세. 어서 가게. 총성이 울려 퍼졌다. 현우는 설기를 품에 안고 술집 뒤편의 비밀 통로를 통해 도망쳤다. 그의 뒤에서는 총성과 비명소리가 뒤섞여 들려왔다. 현우는 각 노인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반드시 T.K. 장군의 모든 악행을 세상에 폭로하고 부모님과 박경희 그리고 T.K. 장군의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어주겠다고 다짐했다. 그의 가슴 속에는 슬픔과 분노 그리고 반드시 승리하겠다는 강렬한 의지가 타올랐다. 그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다. 그의 곁에는 설기가 있었고 그를 믿어주는 부모님과 박경희 그리고 각 노인의 희생이 있었다. 그는 이 모든 것을 걸고 T.K. 장군과의 마지막 싸움을 준비할 것이었다. 각 노인의 희생은 현우의 마음에 또 하나의 깊은 상처를 새겼다. 그러나 그 상처는 현우를 꺾지 못했다. 오히려 그의 결심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었다. 그의 손에 들린 USB와 낡은 편지들은 이제 부모님과 박경희 그리고 각 노인의 목숨이 담긴 T.K. 장군의 추악한 진실을 만천에 드러낼 강력한 증거가 되었다. 현우는 설기를 품에 안고 밤의 어둠 속을 맹렬히 달렸다. 그의 등 뒤에서는 총성이 메아리 쳤고 T.K. 장군의 부하들이 그림자처럼 끈질기게 따라붙었지만 그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정의를 향한 그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을 것이었다. 그는 도시 외곽의 낡은 창고 단지에 이르러서야 겨우 숨을 고를 수 있었다. 숨을 헐떡이며 주변을 살폈지만 인기척은 느껴지지 않았다. 현우는 설기를 내려놓고 창고 벽에 기대어 주저앉았다. 그의 온몸은 상처투성이었고 근육은 비명을 질렀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타오르는 불꽃 같았다. 설기는 현우의 옆에 얌전히 앉아 그의 손을 핥으며 위로했다. 녀석의 따뜻한 온기가 현우의 지친 마음에 위로를 주었다. 현우는 가방에서 USB와 각 노인이 주었던 편지들을 다시 꺼내 들었다. 휴대폰 불빛에 의지해 편지들을 읽어 내려갔다. 편지에는 현우의 부모님과 K. 장군의 아버지가 서로에게 보낸 글들이 담겨 있었다. 두 사람은 과거 T.K. 장군의 비인도적인 연구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었다. 그들은 T.K. 장군이 오리온 프로젝트를 통해 얻은 기술을 국제범죄 조직에 팔아넘겨 생체 병기를 만들려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를 막기 위해 비밀리에 협력하고 있었다.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는 두 사람이 T.K. 장군의 악행을 세상에 폭로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담겨 있었지만 그들의 계획은 T.K. 장군에게 발각되었고 결국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했던 것이었다. 현우는 편지를 읽어 내려갈수록 T.K. 장군의 잔혹함에 치를 떨었다. 그는 자신의 친아버지를 살해하고 현우의 부모님마저 죽인 것도 모자라 자신의 악행을 숨기기 위해 모든 증거를 인멸하려 했던 것이었다. 현우는 설기를 품에 안았다. 녀석은 이 모든 비극의 생존자이자 그 모든 악행을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증거였다. 녀석의 눈빛 속에서 현우는 부모님과 T.K. 장군 아버지의 억울한 영혼을 보았다. 그때 창고 밖에서 희미한 발소리가 들려왔다. T.K. 장군의 부하들이었다. 그들은 끈질기게 현우를 추격해왔고 이제 코앞까지 다가온 것이 분명했다. 현우는 설기를 품에 안고 창고 내부의 어두운 구석으로 몸을 숨겼다. 그는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이제 T.K. 장군과 정면으로 맞서 싸울 방법을 찾아야 했다. 창고 안으로 들어선 부하들은 횃불을 들고 사방을 뒤지기 시작했다.
그들의 대화는 현우의 귀에 똑똑히 들려왔다. 젠장 그놈의 개새끼가 분명 이 근처에 숨어 있어 강태식 회장님께서 직접 오고 계신다. 절대로 놓쳐서는 안 돼. 강태식 회장, 즉 TK. 장군이 직접 이곳으로 오고 있다는 말에 현우의 심장은 격렬하게 뛰었다. 그는 이곳에서 TK 장군과의 마지막 대결을 피할 수 없음을 깨달았다. 그는 부모님과 박경희, 그리고 강 노인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반드시 TK 장군을 잡고 그의 모든 악행을 세상에 폭로해야 했다. 부하들이 현우가 숨어있는 곳으로 다가왔다. 현우는 설기를 품에 안고 필사의 방역을 준비했다. 그는 창고 내부의 복잡한 구조를 이용하여 부하들을 유인하고 하나둘씩 제 앞에 나갔다. 설기는 현우의 옆에서 맹렬히 싸웠다. 녀석은 강화된 신체 능력과 뛰어난 지능으로 부하들을 압도했다. 녀석의 움직임은 빠르고 정확했고 녀석의 송곳니는 치명적이었다. 설기는 더 이상 평범한 개가 아니었다. 녀석은 오리온 프로젝트의 성공작이자 부모님의 영혼이 깃든 복수의 화신이었다. 녀석의 눈빛은 마치 지훈이의 지능과 감각이 그대로 투영된 듯 번뜩이는 지혜로 가득했다. 격렬한 몸싸움 끝에 현우는 마지막 부하를 제압했다. 그의 온몸은 피투성이가 되었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그때 창고 문이 열리고 K 장군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의 얼굴에는 오만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지만 바닥에 쓰러져 있는 부하들을 보더니 이내 눈살을 찌푸렸다. 이 어리석은 놈들 겨우 개 한 마리와 어린 놈 하나를 잡지 못하다니. TK 장군은 현우를 노려봤다. 그의 눈빛은 탐욕과 광기로 이글거렸다. 이현우 내놈이 감히 나의 위대한 계획을 망치려 하는군. 그 자료를 내게 넘기고 순순히 설기를 내놓으면 목숨은 살려주마. 어림없는 소리, 당신의 모든 악행을 세상에 폭로하고 당신을 법의 심판대에 세울 겁니다. 당신은 내 부모님과 박경희,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마저 살해한 살인자야. 현우는 분노의 찬목소리로 소리쳤다. TK 장군은 비웃었다. 살인자 웃기는 소리 나는 이 세상을 구원하려 했을 뿐이야. 나의 기술로 인류를 진화시키고 완벽한 세상을 만들려 했을 뿐이라고. 너희 같은 어리석은 자들이 나의 위대한 계획을 이해할 수 있을 리가 없지. TK 장군은 주머니에서 작은 권총을 꺼내 현우에게 겨눴다. 좋아. 그렇다면 내 놈부터 처리해주마. 그리고 설기는 다시 나의 손에 들어올 것이다. 나의 완벽한 병기가 될 테니까. 그 순간 설기가 민첩하게 TK 장군에게 달려들었다. 녀석은 강태식의 손에 들린 권총을 물어뜯었다. 총은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다. TK 장군은 당황하며 뒤로 물러섰다. 설기는 TK 장군을 노려봤다. 녀석의 눈빛은 마치 더 이상 나의 주인을 해치지 마라 라고 말하는 듯했다. TK 장군은 분노에 찬 얼굴로 설기에게 달려들었다.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칼을 꺼내 설기를 공격했다. 설기는 TK 장군의 공격을 피하며 방역했지만 TK 장군은 생각보다 훨씬 노련했다. 그는 과거 특수부대 출신이었고 백병전에 능숙했다. 현우는 설기를 돕기 위해 TK 장군에게 달려들었다. 세 사람의 싸움은 창고 안에서 격렬하게 이어졌다. 현우는 뛰어난 외과 의사였지만 어릴 적 아버지에게 배운 호신술 덕분에 의외로 뛰어난 싸움 실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설기와 협력하여 TK 장군을 제압하려 했다. 설기는 TK 장군의 움직임을 봉쇄하고
현우는 그의 약점을 파고들었다. 격렬한 몸싸움 끝에 K 장군은 현우의 발차기에 맞아 넘어졌다. 현우는 그의 목을 잡고 벽으로 밀어붙였다. 모든 것을 자백해. 왜 그랬어? 왜 내 부모님과 박경희를 죽였어? 왜 자기 아버지마저 죽였어? K 장군은 비웃으며 현우를 노려봤다. 내 부모는 너무 순진했어. 그들은 세상이 얼마나 잔인한지 몰랐지. 나는 그들의 기술을 이용해 세상을 지배하려 했을 뿐이야. 나의 아버지는 나의 위대한 계획을 방해하는 걸림돌이었을 뿐이다. 설기도 나의 완벽한 병기가 될 것이었다. K 장군의 말에 현우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그는 K 장군의 목을 더욱 세게 조였다. 그때 설기가 K 장군의 옆으로 다가와 녀석의 팔을 물어뜯었다. K 장군은 고통에 찬 비명을 질렀다. 녀석의 눈빛은 과거의 지은이의 눈빛과 똑같았다. 슬픔과 분노, 그리고 복수심으로 이글거리는 눈빛. 그 순간 창고 밖에서 희미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경찰이었다. 강 노인이 죽기 전 현우에게 넘겨주었던 휴대폰에 미리 설정해둔 자동 신고 기능이 작동한 것이었다. K 장군은 사이렌 소리에 당황하며 현우를 뿌리치고 도망치려 했다. 하지만 설기가 그의 다리를 물어뜯어 움직임을 봉쇄했다. 경찰들이 창고 안으로 들이닥쳤고 K 장군은 그 자리에서 체포되었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와 좌절, 그리고 체념의 표정이 뒤섞여 있었다. 젠장 내가 이렇게 끝날 줄이야. 그의 외침은 창고 안을 맴돌았다. 현우는 설기를 끌어안았다. 설기의 몸에는 작은 상처가 나 있었지만 녀석은 현우의 품에 안겨 꼬리를 살랑거렸다. 녀석의 눈빛은 마치 우리가 해냈어, 주인님이라고 말하는 듯했다. 현우는 설기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의 눈에서는 안도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모든 악몽이 끝났다. 그의 가족의 억울함이 풀렸다. 현우는 경찰에게 모든 자료를 넘겼다. 오리온 프로젝트의 최종 보고서, TK 장군의 범죄 행위가 담긴 증거들, 그리고 TK 장군의 아버지와 현우의 부모님이 주고받았던 편지들. 설기의 존재 또한 세상에 드러났다. 설기는 더 이상 비밀스러운 존재가 아니었다. 녀석은 부모님의 영혼을 품고 현우와 함께 악인에게 맞서 싸운 영웅이었다. 절에서의 격렬한 대결과 장군의 체포 소식은 세상에 큰 파장을 불러왔다. 언론은 오리온 프로젝트의 추악한 진실과 장군의 잔혹한 음모를 연일 보도했고 국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이현우는 부모님의 억울함을 풀고 박경희와 강 노인의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 모든 것을 걸고 진실을 증언했다. 그의 증언은 전국을 충격에 빠뜨렸고 TK 장군은 이제 더 이상 숨을 곳이 없게 되었다. 그가 이끌던 거대 기업 블랙스카이 코퍼레이션은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았고 관련된 인물들은 줄줄이 체포되었다. 현우는 설기를 품에 안고 병원으로 향했다. 설기는 TK 장군과의 대결에서 작은 상처를 입었지만 그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병원에서는 설기의 기적 같은 회복력과 지능의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수의사들은 설기를 경이로운 생명체라고 불렀다. 현우는 설기의 옆에 앉아 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녀석의 눈빛은 이제 슬픔과 분노 대신 평화와 안도감으로 가득했다. 설기는 그의 옆에서 든든하게 그의 회복을 지켜보고 있었다. 현우는 병실에서 모든 과거를 회상했다. 10년 전 그의 부모님은 오리온 프로젝트를 통해
동물의 지능을 향상시켜 인류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를 만들고자 하는 숭고한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T.K. 장군은 이 기술을 악용하여 권력을 탐하고 인간을 통제하려는 악마적인 계획을 꾸몄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현우의 부모님은 희생되었고, 설기는 부모님이 마지막으로 보호했던 프로젝트의 결과물이었다. 특히 설기의 귀에 있는 상처는 현우의 여동생 지윤이가 불의의 사고를 당한 후 부모님이 지윤이의 DNA 일부를 설기에게 이식하는 과정에서 생긴 흔적이었다. 지윤이의 기억과 감각이 설기에게 부분적으로 이식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박경희는 덧붙였었다. 설기는 단순한 개가 아니었다. 녀석은 현우의 여동생 지윤이의 분신이었고 부모님의 마지막 유산이었다. T.K. 장군의 재판은 빠르게 진행되었다. 현우는 법정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모든 진실을 증언했다. 그는 오리온 프로젝트의 모든 자료를 제출하고 T.K. 장군의 잔혹한 악행을 낱낱이 폭로했다. 법정은 T.K. 장군의 모든 죄를 인정하고 그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그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게 되었다. 정의는 승리했다. 현우는 재판이 끝난 후 법정을 나서며 깊은 안도감을 느꼈다. 그의 부모님과 박경희, 그리고 각 노인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이었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따뜻한 햇살이 그의 얼굴을 비췄다. 마치 그의 부모님과 박경희, 각 노인이 그를 축복해주는 듯했다. 그의 마음속에 쌓여있던 모든 응어리가 눈 녹듯 사라지는 듯했다. 현우는 병실로 돌아와 설기의 손을 잡았다. 설기는 그의 손길에 작게 낑낑거리며 눈을 떴다. 녀석의 눈빛은 전보다 훨씬 선명하고 활기찼다. 설기는 이제 완전히 회복될 것이었다. 이 모든 여정의 영웅견, 설기, 언론은 현우와 설기의 이야기를 연일 보도하며 그들을 영웅으로 칭송했다. 설기는 기적의 영웅견으로 불리며 국민적인 사랑을 받게 되었다. 전국에서 설기에게 보낼 간식과 장난감, 그리고 수많은 격려 편지들이 쏟아져 들어왔다. 사람들은 설기의 용감한 희생 정신에 감동했고 그의 회복을 진심으로 축하했다. 현우는 T.K. 장군의 모든 재산을 환수하여 부모님의 뜻을 이어받아 새로운 재단을 설립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이 재단을 오리온 희망 재단이라고 명명했다. 재단의 목적은 부모님의 순수한 연구 목표였던 인류의 뇌 기능 연구와 생명 윤리 확립, 그리고 인류의 복지를 위한 과학 기술 지원이었다. 이윤 추구가 아닌 인류애를 바탕으로 한 연구 개발을 지원하고 동물을 이용한 비윤리적인 실험을 감시하며 생명 윤리를 확립하는 것이 재단의 주요 활동이었다. 설기는 재단의 마스코트이자 살아있는 상징이 되었다. 그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고 재단에 대한 후원과 지지가 끊이지 않았다. 현우는 재단의 대표로서 바쁜 나날을 보냈지만 그의 얼굴에는 항상 미소가 가득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아픔에 갇혀 있지 않았다. 그는 미래를 향해 나아갔고 자신의 삶을 통해 부모님의 뜻을 이어가고 있었다. 그는 또한 동물 복지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오리온 프로젝트의 피해견들을 보호하고 치료하는 설기 센터를 설립하여 상처받은 동물들이 평화롭게 살 수 있는 보금자리를 마련해 주었다. 설기센터는 동물보호 운동의 선두주자가 되었고 수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이곳을 찾았다. 어느 맑은 오후, 현우는 설기와 함께 부모님과 지윤이의 묘소를 다시 찾았다. 묘비 주변에는 푸른 잔디가 싱그럽게 자라 있었고 이름 모를 야생화들이 아름답게 피어 있었다. 그는 묘비 앞에 국화를 놓았다. 아빠, 엄마, 지윤아,
이제 모든 것이 끝났어요. T, K. 장군은 벌을 받았고 저희는 부모님의 뜻을 이어받아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나가고 있어요. 현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깊은 사랑과 존경심이 담겨 있었다. 설기도 아주 잘 지내고 있어요. 녀석은 이제 모두에게 희망을 주는 영웅이 되었어요. 저와 함께 부모님의 뜻을 이어갈 거예요. 설기는 현우의 옆에 얌전히 앉아 묘비를 바라봤다. 녀석의 눈빛은 평온하고 따뜻했다. 현우는 설기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따뜻한 햇살이 그들의 어깨를 감쌌다. 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와 나무잎을 스치며 속삭이는 듯했다. 모든 것이 평화로웠다. 현우는 이제 알 수 있었다. 진실은 결국 밝혀지고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그리고 사랑과 희생은 어떤 어둠도 물리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라는 것을. 그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그의 곁에는 설기가 있었고 그를 지지해주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은 과거의 상처를 딛고 일어섰으며 이제는 빛나는 미래를 향해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의 삶은 이제 새로운 희망으로 가득했다. 그는 부모님의 자랑스러운 아들이자 이 사회의 변화를 이끄는 리더로서 당당하게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의 발자국이 남겨진 모든 곳에는 희망의 씨앗이 뿌려질 것이었다. 하늘은 맑았고 그의 마음은 평화로웠다. T, K. 장군의 사형 집행과 함께 오리온 프로젝트는 역사의 뒤양일로 사라졌다. 이현우는 그제야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평화를 찾았다. 더 이상 그의 밤을 지배하는 악몽은 없었고 그의 마음속을 갉아먹던 복수심도 사라졌다. 그 자리에는 부모님과 박경희, 강 노인에 대한 그리움과 함께 그들의 숭고한 뜻을 이어가겠다는 강렬한 의지가 자리 잡았다. 설기는 그의 곁에서 그림자처럼 함께하며 현우의 새로운 삶을 응원했다. 녀석의 늠름한 모습은 오리온 희망재단의 상징이 되었고 설기센터의 아이콘이 되었다. 오리온 희망재단은 빠르게 성장했다. 현우는 부모님이 남긴 막대한 유산과 K. 장군으로부터 환수된 재산을 바탕으로 재단을 운영했다. 그는 이윤 추구가 아닌 오직 인류의 건강과 복지에 기여하는 연구를 지원하는 데 집중했다. 재단은 특히 뇌질환 치료 연구에 적극적으로 투자했으며 혁신적인 치료법 개발을 위한 연구자들을 전폭적으로 지원했다. 현우는 부모님이 꿈꿨던 세상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밤낮으로 매진했다. 그의 노력 덕분에 재단은 짧은 시간 안에 전 세계적인 명성을 얻게 되었다. 설기센터 또한 전국적인 주목을 받았다. 오리온 프로젝트의 피해견들은 현우의 지극한 보살핌과 최첨단 의료기술 덕분에 대부분 건강을 회복했다. 설기는 이 센터에 살아있는 영웅이자 희망이었다. 녀석은 다른 개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었고 사람들에게는 동물 학대의 심각성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다. 설기센터는 단순한 보호소를 넘어 생명 존중 사상을 확산시키는 교육의 장으로도 활용되었다. 수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이곳을 찾아 설기와 다른 개들을 돌봤으며 이들의 이야기는 언론을 통해 꾸준히 보도되었다. 어느 날 현우는 재단 사무실에서 설기와 함께 신약 개발 관련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다. 설기는 그의 발치에 엎드려 단잠을 자고 있었다. 현우는 보고서를 읽다가 문득 고개를 들었다. 그의 시선은 창밖으로 향했다. 도시의 빌딩 숲 너머로 희미하게 노을이 지고 있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평화와 함께 뿌듯함이 밀려왔다. 그는 부모님과 박경희, 강 노인이 이 모습을 본다면 얼마나 기뻐할까 생각했다. 그때
현우의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는 법무법인이었다. 현우는 전화를 받았다. 전화 너머에서 변호사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현우 씨, T.K. 장군의 모든 재판이 끝났습니다. 그의 마지막 항소도 기각되었고 그는 오늘 새벽에 형 집행을 받았습니다. 현우는 숨을 멈췄다. T.K. 장군. 그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했던 악마. 그가 드디어 최후를 맞이한 것이었다. 현우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였다. 분노, 슬픔, 그리고 알 수 없는 허탈감. 하지만 그 모든 감정을 압도하는 것은 바로 안도감이었다. 이제 정말로 모든 것이 끝났다. 그의 가족의 한이 풀리고 모든 악행이 심판받았다. 현우는 전화를 끊고 설기를 바라봤다. 설기는 잠결에 낑낑거리더니 눈을 떴다. 녀석은 현우의 얼굴을 올려다봤다. 녀석의 눈빛은 마치 주인님, 이제 정말 끝난 거야 라고 묻는 듯했다. 현우는 설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응, 설기야, 이제 정말 끝났어. 모든 악몽이 사라졌어. 이제 우리는 편안할 수 있어. 설기는 현우의 손길에 고개를 비비며 꼬리를 살랑거렸다. 녀석의 따뜻한 온기가 현우의 가슴에 고스란히 전해졌다. 현우는 설기를 꽉 끌어안았다. 녀석은 그의 유일한 가족이자 그에게 새로운 삶의 희망을 가져다 준 존재였다. 설기의 존재 자체가 그에게는 가장 큰 위로이자 힘이었다. 몇 년의 시간이 더 흘렀다. 오리온 희망재단은 세계적인 규모의 의료연구기관으로 성장했다. 현우는 뛰어난 리더십과 헌신으로 재단을 이끌었고 재단은 수많은 난치병 환자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설기센터 또한 전 세계 동물보호 운동의 모범이 되었다. 설기는 여전히 현우의 곁을 지켰다. 그의 나이는 많이 들었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지윤이의 영혼을 담고 있는 듯 빛났다. 어느 맑은 봄날, 현우는 설기와 함께 부모님과 지윤이 그리고 박경희와 강 노인의 묘소를 다시 찾았다. 묘비 주변에는 푸른 잔디가 싱그럽게 자라 있었고 이름 모를 야생화들이 아름답게 피어 있었다. 그는 묘비 앞에 국화를 놓았다. 아빠, 엄마, 지윤아, 박경희님, 강노인님, 이제 모든 것이 평화로워요. 여러분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제가 이 세상에서 올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당신들이 꿈꾸셨던 세상, 그리고 더 이상 저 같은 아픔을 겪는 사람이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현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깊은 사랑과 존경심이 담겨 있었다. 설기도 아주 잘 지내고 있어요. 녀석은 이제 모두에게 희망을 주는 영웅이 되었어요. 저와 함께 당신들의 뜻을 이어갈 거예요. 설기는 현우의 옆에 얌전히 앉아 묘비를 바라봤다. 녀석의 눈빛은 평온하고 따뜻했다. 현우는 설기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따뜻한 햇살이 그들의 어깨를 감쌌다. 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와 나무잎을 스치며 속삭이는 듯했다. 모든 것이 평화로웠다. 현우는 이제 알 수 있었다. 진실은 결국 밝혀지고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그리고 사랑과 희생은 어떤 어둠도 물리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라는 것을. 그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그의 곁에는 설기가 있었고 그를 지지해주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은 과거의 상처를 딛고 일어섰으며 이제는 빛나는 미래를 향해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의 삶은 이제 새로운 희망으로 가득했다. 그는 부모님의 자랑스러운 아들이자 이 사회의 변화를 이끄는 리더로서 당당하게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의 발자국이 남겨진 모든 곳에는
희망의 씨앗이 뿌려질 것이었다. 하늘은 맑았고 그의 마음은 평화로웠다. 시간은 흐르고 이현우의 삶은 놀라운 변화를 겪었다. 그의 옆에는 언제나 설기가 함께했고 그들은 함께 희망의 발자국을 찍으며 새로운 길을 개척해 나갔다. 오리온 희망재단은 이제 명실상부한 세계 최고의 의료연구기관으로 자리매김했다. 현우는 재단의 최고 책임자로서 뛰어난 리더십과 확고한 신념으로 재단을 이끌었다. 그의 지휘 아래 재단은 수많은 난치병 치료법을 개발하여 인류의 삶에 지대한 공헌을 했다. 그의 부모님이 꿈꿨던 세상은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다. 설기센터 역시 크게 확장되어 전 세계의 동물 복지 운동에 영감을 주었다. 설기는 더 이상 오리온 프로젝트의 비극적인 희생양이 아니었다. 녀석은 생명 존중과 희망의 상징이 되었고 그의 이야기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설기센터는 학대받거나 버려진 동물들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했으며 동물 보호에 대한 인식 개선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설기는 설기센터의 마스코트이자 살아있는 영웅으로 현우와 함께 전 세계를 다니며 강연을 하고 캠페인을 펼쳤다. 현우는 바쁜 일상 속에서도 설기와의 시간을 가장 소중히 여겼다. 그들은 매일 아침 함께 산책하고 밤에는 현우의 연구실에서 함께 시간을 보냈다. 설기는 현우의 그림자처럼 그를 따랐고 그의 모든 생각과 감정을 이해하는 듯 했다. 녀석의 눈빛은 깊고 현명했으며 때로는 여동생 지윤이의 순수하고 해맑은 눈빛이 스쳐 지나가 현우의 마음을 아련하게 만들었다. 어느 날 현우는 재단 이사들과의 중요한 회의를 마친 후 그의 연구실로 돌아왔다. 설기는 연구실 한쪽에서 편안하게 잠들어 있었다. 현우는 설기의 옆에 앉아 녀석의 따뜻한 털을 쓰다듬었다. 녀석의 숨소리는 고르고 평화로웠다. 현우는 설기의 얼굴을 바라봤다. 세월의 흔적이 녀석의 주름진 얼굴에 고스란히 남아있었지만 녀석의 눈빛은 여전히 젊고 강인했다. 그는 문득 10년 전 부모님의 낡은 집에서 설기의 끈질긴 긁음 때문에 벽을 부수고 그 안에 숨겨진 비밀 통로를 발견했던 그 순간을 떠올렸다. 당시 그는 절망과 고통 속에 갇혀있던 한 젊은 의사였다. 그러나 설기와의 만남은 그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다. 설기는 그에게 진실을 찾아가는 길을 안내했고 가족의 사랑과 희생을 다시금 일깨워 주었다. 설기는 그의 영웅이자 그의 영원한 친구였다. 설기가 작게 낑낑거리며 눈을 떴다. 녀석은 현우의 손을 핥으며 고개를 비볐다. 녀석의 눈빛은 마치 주인님, 이제는 내가 편안히 쉴 시간이야 라고 말하는 듯했다. 현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는 설기의 건강을 항상 돌봤지만 녀석도 나이를 먹어가고 있었다. 이별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직감했다. 아니야, 설기야. 아직 아니야. 우리는 함께할 일이 많잖아. 너는 아직 나랑 같이 해야 할 일이 많아. 현우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는 설기를 꽉 끌어안았다. 녀석의 몸은 따뜻했지만 그 온기 속에서 알 수 없는 쓸쓸함이 느껴졌다. 설기는 현우의 품에 안겨 그의 뺨을 핥아주었다. 녀석은 마지막 힘을 다해 현우의 얼굴에 사랑을 표현하는 듯 했다. 그리고 녀석의 눈빛 속에서 현우는 여동생 지윤이의 해맑은 미소를 보았다. 오빠, 사랑해. 항상 오빠 곁에 있을게. 지윤이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그의 귓가에 울렸다. 설기의 몸이 미세하게 경련하더니 이내 축 늘어졌다. 녀석의 따뜻했던 몸이 점차 차가워져 갔다. 현우의 심장이 찢어지는 듯했다. 그는 설기를 품에 안고 오열했다.
설기야, 지훈아, 안 돼. 제발. 날 두고 가지 마. 그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다. 그날 밤 현우는 설기를 품에 안고 밤을 지새웠다. 그의 눈에서는 마르지 않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설기는 그의 삶의 전부였다. 녀석이 있었기에 그는 모든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다. 녀석이 있었기에 그는 진실을 찾고 정의를 실현할 수 있었다. 설기는 단순한 개가 아니었다. 녀석은 그의 가족이었고 그의 영혼의 동반자였다. 다음 날 아침 해가 떠오르자 현우는 설기를 데리고 그들이 처음 만났던 바닷가로 향했다. 바다는 잔잔했고 파도 소리는 평화롭게 들려왔다. 현우는 설기를 품에 안고 백사장으로 걸어 들어갔다. 그는 설기를 품에 안은 채 조용히 바다를 바라봤다. 녀석의 숨은 완전히 멎어 있었다. 현우는 설기를 조용히 땅에 묻어주었다. 녀석의 마지막 안식처는 그들의 시작이자 그의 삶에 새로운 희망을 안겨준 바다였다. 그는 작은 나무 십자가를 만들어 설기의 무덤 앞에 세웠다. 십자가에는 나의 영원한 영웅, 설기라고 쓰여 있었다. 현우는 설기의 무덤 앞에 앉아 한참 동안 눈물을 흘렸다. 설기가 떠났지만 녀석의 존재는 현우의 삶 속에 영원히 살아 숨 쉬었다. 설기가 남긴 사랑과 희생, 그리고 용기는 현우에게 새로운 삶의 의미를 부여했다. 현우는 설기센터를 설기기념 센터로 확장하여 전 세계 동물 복지 운동의 상징으로 만들었다. 그는 설기의 이야기를 책으로 출판하여 전 세계에 알렸고 설기의 정신을 기리는 다양한 캠페인을 펼쳤다. 몇 년 후 현우는 오리온 희망재단의 총재 자리에서 물러나 젊은 후배들에게 기회를 주었다. 그는 더 이상 외과 의사나 재단의 총재가 아니었다. 그는 이제 설기 아빠로 불렸다. 그는 설기 기념 센터에서 남은 생을 동물들과 함께하며 보냈다. 그는 매일 아침 설기의 묘소를 찾아가 이야기를 나누고 설기센터의 동물들을 돌봤다. 그의 얼굴에는 항상 따뜻한 미소가 가득했다. 그의 삶은 평화로웠다.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혀있지 않았다. 그는 설기를 통해 사랑과 용서 그리고 희망을 배웠다. 설기는 그의 삶의 기적을 선물했고 그는 그 기적을 세상과 나누며 살아갔다. 어느 맑은 날 현우는 설기의 무덤 앞에 앉아 먼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머리에는 흰머리가 희끗희끗했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맑고 따뜻했다. 그때 그의 옆으로 한 마리의 작은 백구 강아지가 다가와 그의 무릎에 얼굴을 비볐다. 현우는 강아지를 쓰다듬으며 미소를 지었다. 강아지의 귀에는 작은 상처가 있었다. 설기와 똑같은 상처였다. 현우는 강아지의 눈을 들여다봤다. 녀석의 눈빛 속에서 현우는 다시 한번 지윤이의 영롱한 눈빛을 보았다. 그래, 설기야. 네가 다시 돌아왔구나. 이제 우리 다시 시작하자. 함께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나가자. 현우는 작은 백구 강아지를 품에 안고 일어섰다. 그들은 함께 노을 지는 바다를 향해 걸어갔다. 그들의 앞에는 영원히 빛날 희망의 발자국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 벽을 긁어대던 떠돌이 백구를 만났던 그날, 현우의 삶에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다. 그리고 그 기적은 앞으로도 영원히 계속될 것이었다.